정원을 거닐다 개미 한두 마리를 발견하고 개미가 있네 하고 무심코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미를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가는 부지런한 곤충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작은 개미가 사실은 여러분의 텃밭 전체에 울리는 비상경보라면 어떨까요? 그냥 두면 소중한 채소와 과일이 모두 망가질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라면요? 네, 맞습니다. 정원의 개미는 단순한 불청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식물을 병들게 하는 훨씬 더 큰 문제의 전조 증상이죠. 이 영상에서는 정원 개미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이 작은 침입자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의 성패가 이 영상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개미를 그토록 경계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개미는 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미가 식물의 잎을 갉아먹거나 열매를 파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더욱 방심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개미의 식성에 있습니다. 개미는 단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자연에서 이 달콤한 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은 뒤 소화시키고 남은 영양분을 감로라는 끈적하고 단 액체 형태로 배설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바로 이 감로를 얻기 위해 진딧물을 가축처럼 돌보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의 정원에 개미가 줄지어 다니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는 거의 100% 확률로 진딧물 군락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미는 진딧물의 운송수단이자 보디가드인 셈이죠. 첫 번째로, 개미와 진딧물의 위험한 동맹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생이 아니라 마치 잘 조직된 범죄 조직과 같습니다. 개미는 진딧물이 배설하는 달콤한 감로를 안정적인 식량으로 삼는 대신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 같은 익충들로부터 진딧물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심지어 무당벌레 알이나 애벌레를 발견하면 가차없이 공격해서 쫓아내 버리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미는 더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식물을 찾아 진딧물을 직접 물고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목동이 양떼를 더 좋은 풀밭으로 이끄는 것처럼요. 이 때문에 진딧물은 천적의 위협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며 여러분의 정원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개미 한두 마리가 보였을 뿐인데 며칠 뒤 식물의 어린 순이나 잎이 뒷면이 진딧물로 새까맣게 뒤덮이는 끔찍한 광경은 바로 이 개미들의 체계적인 진딧물 목축업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개미를 방치하는 것은 내 정원에 진딧물 농장을 차리도록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개미의 보호를 받는 진딧물은 식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힐까요? 진딧물의 주된 공격 방식은 식물 채관에 날카로운 주둥이를 꽂고 수액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수액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든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즉 식물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이 소중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빼앗기면 식물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오그라들며 새로 나오는 순의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꽃봉꼬리가 제대로 피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열매가 맺히더라도 크기가 작고 기형이 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진딧물에게 착취당하는 것이죠. 특히 고추, 상추, 오이, 토마토와 같은 텃밭 작물들은 진딧물 피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열심히 키운 모종이 어느 순간부터 자라지 않고 시들시들해진다면 잎 뒷면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개미와 진딧물이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딧물이 일으키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딧물은 수액을 빨아먹고 감로라는 끈적한 배설물을 남깁니다. 이 감로가 잎과 줄기, 열매에 흥건하게 묻으면 또 다른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데 바로 그을음병입니다.
그을음병은 이름 그대로 식물 표면에 검은 그을음 같은 곰팡이가 피어나는 병입니다. 이 곰팡이는 식물 자체를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잎 표면을 두껍게 뒤덮어 햇빛을 차단합니다. 식물에게 햇빛은 생존의 필수적인 광합성을 위한 에너지원인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서 식물은 더욱 쇠약해집니다. 마치 사람의 피부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진딧물에게 수액을 빼앗겨 1차적인 피해를 입고 그을음병으로 광합성까지 못하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는 식물은 생장 동력을 완전히 잃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반짝거리고 끈적이는 잎사귀, 그리고 그 위에 핀 검은 곰팡이는 개미와 진딧물이 남긴 명백한 범죄의 흔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개미가 단순한 진딧물 목동을 넘어 식물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정원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병에 걸린 식물에 기생하던 곰팡이, 포자나 세균을 자신의 몸이나 다리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건강한 다른 식물로 이동하여 그 병원균들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예를 들어 잿빛 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에 걸린 식물을 방문했던 개미가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우는 토마토나 오이로 넘어가면 그 식물들도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식물에 작은 상처라도 나 있다면 그곳은 병원균이 침투하기에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개미는 이렇게 정원 전체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미의 존재는 진딧물 문제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화학약품 없이 개미의 이동 경로를 막는 물리적 차단법입니다. 특히 과실수나 키가 큰 작물의 경우 개미는 주로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길목을 막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자재상이나 원예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끈끈이 테이프를 나무줄기 중간에 단단히 감아주면 개미들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테이프에 달라붙게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규조토입니다. 규조토는 규조류라는 단세포 생물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흙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생겼습니다. 이 가루를 식물 주변이나 개미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뿌려두면 개미의 몸에 미세한 상처를 내어 탈수 증상으로 죽게 만듭니다. 사람이나 식물에는 무해한 천연 물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이 방법들은 이미 침입한 개미를 박멸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미의 접근을 막는 훌륭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우리 정원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해충을 방어하게 하는 생물학적 방제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진딧물의 천적, 즉 익충들을 우리 정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딧물의 최대 천적은 바로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는 평생 동안 수천 마리의 진딧물을 먹어치우는 엄청난 포식자죠. 그 외에도 풀잠자리 애벌레나 꽃 등의 애벌레 역시 왕성한 식욕으로 진딧물을 사냥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마운 아군들을 어떻게 우리 정원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익충들이 좋아하는 꽃을 정원 곳곳에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리골드, 코스모스, 백일홍과 같은 국화과 식물이나 파슬리, 딜, 코리앤더 같은 허브 식물의 꽃은 익충들에게 좋은 꿀과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함께 심어주면 정원 생태계가 풍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충의 밀도가 조절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살충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진딧물과 개미가 널리 퍼져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친환경 무기를 만들어 공격에 나설 차례입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천연 살충제는 바로 비눗물 스프레이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2리터에 주방세제나 천연 물 비누를 두세 펌프 정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 표백 성분이나 강력한 기름 분해 성분이 없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눗물을 진딧물이 있는 곳에 골고루 뿌려주면 비누 성분이 진딧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왁스층을 녹여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질식시키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재료는 님 오일입니다. 님 오일은 곤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예방 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물과 소량의 비누, 유화제 역할, 그리고 님 오일을 규정된 비율로 섞어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개미와 진딧물의 접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인체와 식물에 안전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개미 군집을 직접 공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식물에 붙어있는 개미를 아무리 없애도 땅속 개미집에 있는 여왕개미가 계속해서 알을 낳는 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미집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개미들의 이동 경로를 차분히 따라가 보세요. 그들의 행렬은 반드시 개미집 입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식물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개미집이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끓는 물을 붓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개미집 내부의 개미와 알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뿌리 근처에 있다면 이 방법은 위험하므로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붕산 또는 붕사 미끼입니다. 설탕과 붕산을 1:1 비율로 섞고 물을 약간 넣어 시럽처럼 만든 뒤 병뚜껑 같은 곳에 담아 개미 길목에 놓아두세요. 일개미들은 이 달콤한 독을 먹이로 착각하고 개미집으로 가져가 여왕개미와 애벌레에게 나눠 먹입니다. 붕산은 서서히 작용하기 때문에 며칠 안에 개미 군집 전체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원의 개미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진딧물과 그을음병, 그리고 각종 식물 질병을 불러오는 거대한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미의 길을 막는 물리적 차단법부터 무당벌레 같은 천적을 활용하는 생태학적 방법, 그리고 비눗물이 난 님 오일처럼 집에서 직접 만드는 안전한 천연 살충제, 마지막으로 문제의 근원인 개미집을 공략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강력한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혜롭게 우리 텃밭과 정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원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원 개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이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